사장님, 국물만 3,000원어치 주실 수 있어요? 3,000원. 여러분, 3,000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커피 한 잔도 살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이 3,000원이 두 아이의 목숨을 살렸고 하나의 가족을 만들었고 결국 세계적인 브랜드를 탄생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2015년 겨울 서울 어느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모두가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18살 소년 준호는 눈 내리는 시장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7살 여동생 지민이가 엎여 있었어요. 지민이의 작은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틀째 굶은 탓이었죠. 오빠 배고파.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오빠, 배고파. 지민이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어요. 준호는 여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민아. 오빠가 금방 맛있는 거 사줄게. 하지만 준호의 주머니에 남은 돈은 고작 3,000원.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3장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만 해도 준호와 지민이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교통사고가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부모님의 차를 덮쳤고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엉엉 우는 지민이를 꼭 안고 어른처럼 모든 절차를 처리했어요. 그리고 삼촌이 나타났습니다. 준호야, 걱정하지 마. 삼촌이 다 책임질게. 준호야, 걱정하지 마. 삼촌이 다 책임질게.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은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리며 남매를 안아줬어요. 준호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봐줄 어른이 생겼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뒤 삼촌은 아버지의 공장과 재산 그리고 6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까지 모두 자기 명의로 가로챘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기셨어. 이 돈으로도 다 갚기 힘들다. 너희는 알아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삼촌이 아버지의 빚 보증을 섰던 게 사실이었고 모든 재산이 담보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모두 정당한 절차였어요. 집마저 넘어간 뒤 준호와 지민이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준호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민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짐이었어요. 보육원에 맡기라는 말도 들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민이는 나랑 있어야 해. 우리 부모님이 원하신 것도 그거였을 거야. 그렇게 남매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찜질방을 전전하고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밤을 새우고 공원 벤치에서 잠들기도 했어요. 준호는 시장에서 짐을 날라주고 전단지를 돌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하지만 12월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졌고 지민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감기약을 먹였지만 지민이의 열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지민이는 아침부터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벌어온 5,000원으로 지민이 약을 사니 3,000원만 남았던 거예요. 오빠는 안 먹어도 돼. 지민이만 먹으면 돼. 준호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민이는 추위에 떨며 오빠 등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집에 가고 싶어. 지민이의 목소리에 준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집, 우리한테 이제 집이 어디 있어.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국물 끓는 냄새가 났어요. 진하고 구수한 사골 국물 냄새.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국수집 간판이 보였어요. 진심국수. 간판 불빛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준호는 주머니 속 3,000원을 꺼내봤어요. 구겨지고 찢어진 지폐 3장. 이걸로 국물이라도 살 수 있을까? 준호는 용기를 내어 국수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혹시?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등에 엎인 지민이가 더 이상 대답이 없었던 겁니다. 지민아, 지민아. 준호가 여동생을 내려안았을 때 지민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그 순간 국수집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밖을 내다봤어요. 뭐야, 이 추운 날 왜 밖에 서 있어? 여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국수집 사장 미경이었어요. 미경은 준호가 안고 있는 축 늘어진 지민이를 보고 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빨리. 미경은 준호의 팔을 잡아 끌어가게 안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돈이 3,000원밖에.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지폐를 꺼내 보였습니다. 미경은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됐어, 그런 거. 일단 히터 앞에 애 눕혀. 미경은 가게 안쪽 히터 앞에 담요를 깔고 지민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뜨거운 곰탕 2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일단 이거부터 먹여. 애가 저체온증 오는 것 같아. 미경은 지민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국물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에 들어가자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래, 천천히. 천천히 먹어. 미경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다정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뺨을 타고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지민이가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됐어. 이제 너도 먹어. 미경은 준호에게 또 다른 곰탕 그릇을 밀어줬어요.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왜 울어? 국물이 짜? 미경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아이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가게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차가운 밤. 하지만 작은 국수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릇에 담긴 국물처럼, 그리고 미경의 마음처럼. 준호는 그날 밤 자신들이 기적을 만났다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3,000원짜리 기적을. 그날 밤 미경은 두 아이를 가게 2층 작은 방에 재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얘기하자. 준호는 감사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했어요. 미경은 그저 손을 내저으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남은 미경은 가게 구석 낡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액자 속에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애가 너랑 너무 닮았어. 미경의 오빠 민수는 30년 전군 복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 21살이었던 민수는 여동생 미경을 대학까지 보내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 사고가 나서 민수는 미경의 품에 안기지 못한 채 차가운 관 속에 누웠어요. 오빠가 살았으면 저의 나이쯤 됐을 텐데. 미경은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를 잃은 뒤 미경은 사람을 믿기가 힘들었거든요. 대신 작은 국수집을 열어 30년째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런 미경에게 준호와 지민이는 잃어버린 오빠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가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내려왔을 때 가게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너 뭐해? 어제 신세를 졌으니까요. 당연히 해야죠.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에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앉아. 밥 먹어. 미경은 따끈한 된장찌개와 밥을 차려줬습니다. 지민이는 밥을 먹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이모, 요리 정말 잘하세요. 이모라니. 아줌마라고 해. 아줌마는 너무 늙은 것 같아요. 이모가 더 예뻐요. 지민이의 순수한 말에 미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식사 후 미경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럼 친척은? 없어요. 삼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충 짐작이 갔으니까요. 그래. 그럼 당분간 여기 있어. 네. 대신 일은 해야 돼. 공짜는 없어.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싫으면 나가. 미경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 일 시작해야지. 그날부터 준호와 지민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준호는 미경과 함께 일어나 육수를 끓였어요. 국수집은 국물이 생명이야. 사골을 최소 12시간은 끓여야 진짜 깊은 맛이 나. 미경은 준호에게 하나하나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준호는 눈빛을 빛내며 배웠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배워? 나중에 요리사 될 거야? 아니요. 그냥 이모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소중한 거니까 꼭 배워야죠. 준호의 말에 미경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민이는 지민이대로 가게 일을 거들었어요. 물컵에 물을 채우고 휴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또 오세요. 지민이의 밝은 목소리에 손님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또 올게. 시장 사람들은 금방 두 아이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미경이 너 대단하다. 애들 둘이나 맡았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고. 미경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시장 사람들은 모두 알았어요. 미경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밤마다 책을 폈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공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준호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꼭 필요했어요. 나중에 제대로 된 일을 해서 미경에게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지민이도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미경이 보호자로 서명을 해줬어요. 이모, 저 학교 가도 돼요? 당연하지. 넌 학교 가야 할 나이잖아. 지민이는 미경의 목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해 봄, 준호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성적이었어요. 합격증을 받아든 준호는 미경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이모, 붙었어요. 제가 붙었어요. 그래, 잘했어.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가게 벽에 합격증을 걸어뒀습니다. 바로 옆에는 지민이의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이모, 우리 가족 같죠? 지민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아이를 양옆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래, 우린 가족이야. 미경은 마음속으로 30년 전 세상을 떠난 오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봐. 내가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들이 오빠를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어. 가게 구석에 놓인 오빠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특별히 잔치국수를 끓였어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특별 메뉴다. 세 사람은 뜨거운 국수를 호로록 소리내며 먹었어요. 작은 국수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국수집이 아니었어요. 세 사람의 집이자 세 사람의 세상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릇을 비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경을 바라봤어요. 미경은 지민이의 입가에 묻은 국수 가닥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제가 꼭 보답할게요. 평생.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미경이 이 은혜를 베푼 걸 후회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봄바람이 국수집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새로운 계절이.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시장 입구에 대형 프랜차이즈 국수 체인점이 들어섰어요.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저렴한 가격, 빠른 서비스.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미안해, 미경아. 애들 데리고 가려니 깔끔한 데가 좋더라고. 단골 손님들조차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가게는 점점 텅텅 비어갔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올 때가 많아졌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가스비, 임대료도 밀렸습니다. 미경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모, 손님이 왜 이렇게 안 와요?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장사는 들쑥날쑥한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가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밤마다 미경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준호는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장 반대편에서 국수집을 하는 박 사장이 미경의 가게에 대해 허위 위생 민원을 넣은 겁니다. 거기 주방 비위생적이에요. 바퀴벌레도 봤고요. 보건소 직원이 급히 나와 가게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미경의 주방은 언제나 깨끗했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신고가 허위네요. 보건소 직원이 말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어요. 진심국수 불결하대. 거기 위생 문제 있다던데? 근거 없는 소문은 가게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준호와 지민이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애들아, 이모가 미안한데. 왜요, 이모? 가게를 접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준호야, 현실을 봐야지. 이모님. 준호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님이 저희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모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준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가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SNS 계정을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모든 플랫폼에. 그리고 가게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000원으로 시작된 기적 30년 외길, 진심을 끓이는 국수집 할머니가 끓여주신 그 맛. 준호는 매일 정성스럽게 글을 썼어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올렸습니다. 특히 지민이가 깍두기를 나르는 모습, 또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준호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젊은 층을 위한 매콤한 비빔국수, SNS에 올리기 좋은 비주얼의 토핑 국수. 준호야, 국수는 전통이 중요해. 너무 바꾸면 안 돼. 이모님, 전통도 중요하지만 변화도 필요해요. 이모님의 진심은 그대로 담을게요. 준호는 미경의 레시피를 베이스로 하되 젊은 감각을 더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 유명 먹방 유튜버가 준호의 SNS를 보고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진심국수? 유튜버는 국수를 먹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국물이 정말. 와, 이건 찐이다. 영상이 올라가자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10만, 50만, 100만.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여기 꼭 가보고 싶다. 국물 맛 미쳤다던데. 진심이 느껴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커플들, 대학생들, 관광객들까지.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미경 씨, 대박 났네. 시장 상인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사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미경 씨, 박 사장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박 사장의 가게는 여전히 손님이 없었어요. 대형 체인점에 밀려 박 사장도 결국 무너진 겁니다. 미경은 박 사장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미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미경 씨, 앉으세요. 국수 드릴게요. 미경은 부엌으로 들어가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박 사장 앞에 그릇을 놓으며 말했어요. 드세요. 진심을 담았으니까. 박 사장은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요. 혼자는 힘들어요. 시장 전체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예요. 미경의 말에 박 사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린 이웃이잖아요. 그날 이후 미경은 시장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국수거리를 만들어요. 각자 특색 있는 국수를 만들어서 시장 전체를 국수 명소로 만드는 거예요. 미경의 제안에 상인들은 환호했습니다. 박 사장도 자신만의 냉국수를 개발했고 다른 상인들도 만두국수, 쫄면, 칼국수 등 저마다의 특색을 살렸어요. 그렇게 시장은 국수거리로 유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국수거리. 진심국수줄 대박이네. 준호는 가게 앞에 긴 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지민이는 손님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며 밝게 인사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모시겠습니다. 미경은 주방에서 쉬지 않고 국수를 삶았습니다. 땀이 뻘뻘 흘렀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가게를 살렸어. 그날 밤 매출을 정산하던 미경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모, 우리 대박 났어요. 지민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미경은 두 아이를 양옆으로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위기는 극복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로부터 8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진심국수는 더 이상 작은 시장 골목의 국수집이 아니었어요. 서울에만 10개 지점, 전국에 30개 지점, 그리고 뉴욕과 파리에까지 진출한 글로벌 브랜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본점은 여전히 그 시장 골목에 있었어요. 준호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26살의 젊은 CEO.
지민이는 의대에 합격해서 미래의 의사를 꿈꾸고 있었어요. 오빠, 나 의사 되면 이모한테 제일 먼저 건강검진 받게 할 거야. 그래, 그래야지. 준호는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미경은 회장님이 됐지만 여전히 본점 주방에 섰어요. 본점 국물은 제가 직접 끓여야 제맛이 나요. 그해 11월 진심국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전국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에 오른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국수나 끓이던 아줌마였어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8년 전 제 가게 문을 두드린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미경은 객석의 준호와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국물에 진심을 담으면 그 진심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구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와 지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세 사람은 본점으로 돌아왔어요. 이모, 축하해요. 뭘 축하해? 다 너희가 한 거지. 아니에요. 이모님이 없었으면 저희는 여기 없었어요. 준호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나도 여기 없었어. 세 사람은 포옹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삼촌이었어요. 8년 만에 나타난 삼촌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삼촌을 보자 온몸이 굳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삼촌이 잘못했어. 삼촌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내가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너희를 버렸어. 삼촌은 울먹였습니다. 삼촌도 이제 다 잃었어. 사업 망하고 집도 날아가고. 준호야, 제발. 삼촌 좀 도와줘. 준호는 삼촌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미경과 지민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주방에서 국수 한 그릇 가져올게요. 준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가운 국수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국수였어요. 준호는 그 그릇을 삼촌 앞에 놓았습니다. 이 국수는 그때 그 어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우리를 거리에 내쫓았을 때 저희는 이것보다 못한 걸 먹었어요. 아니, 먹지도 못했죠. 삼촌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삼촌은 이미 우리 삶에서 지워졌어요. 8년 전에 끝났어요. 준호야, 나가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뒤돌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경이 달려와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넌 정말 잘했어. 준호는 미경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모, 제가 너무 냉정한 건가요? 아니야. 넌 당당했어. 그걸로 됐어. 지민이도 오빠를 꼭 안아줬어요. 오빠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본점 2층에 올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이모, 준호가 미경을 불렀습니다. 응? 저 이모한테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뭔데? 준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입양 신청서요.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야, 이모, 저희 진짜 가족 되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지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이모를 엄마라고 당당하게 부르고 싶어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너희 정말 그래도 돼? 이모님이 8년 전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이젠 저희가 이모님을 받아들일 차례예요. 준호의 말에 미경은 두 아이를 꽉 껴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세 사람은 본점에서 특별한 파티를 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줬습니다. 미경아, 축하해. 이제 진짜 엄마네. 미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엄마였어요. 이제 서류상으로도 엄마가 된 거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강남 본점 옥상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봤어요. 엄마.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응, 아들. 미경도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대답했어요. 3,000원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어요. 3,000원이 아니라 진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진심. 그래. 진심으로 대하면 세상은 반드시 답해준다. 석양빛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시장 골목 낡은 국수집은 본점으로 남겨뒀어요. 벽에는 3,000원의 기적이라는 명판이 걸렸고 그 옆에는 준호와 지민이가 처음 찾아왔던 날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 가게는 진심으로 시작됐습니다. 3,000원의 용기가 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 현재 진심국수는 전 세계 50개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점만은 그 시장 골목에 그대로 있어요. 미경 회장은 여전히 본점 주방에서 직접 국물을 끓입니다. 본점 국물은 제가 끓여야 진짜 진심국수예요. 준호 대표는 매일 아침 본점에 들러 어머니가 끓인 국물을 맛봅니다. 엄마, 오늘도 최고예요. 맨날 최고라고만 하네. 진짜 최고니까요. 지민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전문의가 됐어요. 매주 주말이면 본점에 와서 가게를 돕습니다. 언니 의사인데 왜 국수집 일을 해요? 손님이 신기하게 물으면 지민이는 웃으며 대답해요. 이게 제 집이거든요. 제가 자란 곳이고 제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진심국수는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국의 결식 아동과 독거노인들에게 매일 따뜻한 국수를 배달했습니다. 진심 나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루 1,000그릇 이상의 무료 국수를 제공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기자가 물었을 때 미경 회장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3,000원으로 시작했거든요. 누군가의 작은 선의가 한 가족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선의를 돌려줄 차례죠.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진심국수 본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3,000원의 기적 행사.
이날만큼은 모든 국수를 3,000원에 팔아요. 그리고 수익금 전액을 가정위기 청소년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저희가 받은 기적을 다른 아이들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이브, 본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추운 겨울이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 준호, 지민이는 가게 문을 닫고 2층에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9년 전 오늘이었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랬지. 내가 3,000원 들고 떨면서 문을 두드렸던 날. 미경이 회상했어요. 그때 이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두 아이를 양옆으로 안으며 말했어요.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우린 지금 여기 있잖아. 맞아요. 우린 지금 여기 있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엄마, 지민이가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족이 우리처럼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따뜻해야겠지. 미경의 말에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1층에서는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을 위해 밤새 끓이는 육수 소리. 진심을 담아 12시간 이상 끓이는 그 국물 소리. 국물엔 거짓말을 담을 수 없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국물은 정직해. 진심을 담으면 그 진심이 그대로 나와. 미경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국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지민이가 덧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시장 골목을 순백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9년 전 오늘도 이렇게 눈이 내렸죠? 그랬지. 너희가 눈 맞으며 여기 왔었어. 이제 우린 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눈이 내리면 이날이 생각나서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준호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린 추위를 이겼어. 함께였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린 가족이니까.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그 순간 시장 골목에서 캐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누군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내려가 볼까? 그래요. 세 사람은 1층으로 내려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진심국수 화이팅! 청년들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미경, 준호, 지민이는 손을 흔들어 화답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진심국수 본점 앞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함께 캐럴을 불렀어요.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9년 전 내가 문을 열어줬던 그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구나. 준호는 여동생 손을 잡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를 살려줘서. 지민이는
오빠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린 정말 운이 좋았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를 만났으니까. 캐럴 소리가 시장 골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눈이 계속해서 내렸어요. 그 눈은 9년 전에 그 눈과 똑같이 하얗고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있기에 그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3,000원. 그렇게 작은 돈이 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00원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진심이 가족을 만들었어요. 미경의 진심, 준호의 진심, 지민이의 진심. 진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아요. 그리고 그 진심이 또 다른 진심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진심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진심이 언젠가는 기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